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어제 이재명 후보는 충청도 지역을 집중 유세했습니다. 특히 청주에서 유세를 하던 이재명 후보는 정치 보복을 언급했던 윤석열의 말을 빗대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대통령은 이 나라 주권자가 권력을 위임한 첫 대리인이다. 근데 감히 선출 권력으로부터 임명받은 임명 권력이 그야말로 겁대가리 없다. 겁 없이 어디 건방지게 국민에게 달려드냐라고 윤석열을 직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군사 정권보다 훨씬 무서운 검찰 독재가 시작될 수 있다. 이것은 민주주의에 관한 문제만이 아니다. 국제적, 국내외적 위기다. 정말 큰 상황에서 민주주의 체제마저 흔들리면 경제가 살아나겠냐? 경제가 살아나기 위해서라도 이 나라 주인이 국민이란 당연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민주적인 나라, 민주정부, 진정한 민주공화국 만들어야 하지 않겠냐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사실 윤석열이 겁대가리 없는 건 사실이죠. 법보다 위에 군림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데 세상 무서울 거 없겠죠. 검찰도 자기 발 아래 두고 있고 사법부도 자기 발 아래 두고 있다고 생각을 할 텐데 무엇이 겁이 나겠습니까? 아직까지 살면서 단 한 번도 세상의 쓴맛을 본 적이 없는 우물 안의 개구리가 세상 무서운 줄 모르는 것이죠. 그런데 조만간 그 우물 밖이 얼마나 무서운 세상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재명 후보의 이 발언은 정말 심각한 발언입니다. 검찰 독재 시대가 얼마나 위험하고 무서운 것인지 많은 분들은 피부로 실감하지 못할 겁니다. 그걸 안다면 윤석열의 지지율이 저렇게 나올 수가 없죠. 과거 그렇게 군부 독재 시절을 경험하고도 말입니다. 검찰 독재 국가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는 피해를 당해본 분들이라면 이를 갈고 있습니다. 또 멀리서 찾지 않아도 이미 우리가 많은 민주인사들의 억울함을 통해서도 지켜봤습니다. 한 가지 예만 들어볼까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한동안 윤석열과 힘겨루기 하면서 자기 정치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성상납 의혹 사건이 터지면서 그대로 윤석열에게 무릎 꿇고 지금 충성하면서 전국을 누비고 유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며칠 전에 국민의당 안철수가 윤석열과 단일화를 하지 않겠다고 끝까지 완주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자 그 흑폭풍으로 이준석과 국민의당 이태규 본부장이 설전을 벌이면서 서로 니탓 공방으로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런 공방이 과연 무엇을 위해 이토록 난타전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바로 과거에 보여줬던 것처럼 국민들의 관심사를 끌어들이려는 전형적인 이슈물이라는 것이죠. 일반 국민들 보기에는 윤석열과 안철수의 단일화가 완전히 물 건너갔구나 라고 생각하게 만든 다음에 극적인 단일화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검찰공화국이 무서운 이유가 바로 또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오늘 열린공감에서 커뮤니티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열린공감, 얼마 전에 엄청난 제보를 받았다. 이른바 안철수 X파일 문건이다. 세부 내용은 아직 보도할 수 없지만 이 내용은 안철수 후보에게 매우 치명적인 내용이며 반드시 검찰이 가지고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된다. 즉, 검찰과 윤석열 측은 이 카드를 활용하여 안철수가 완주할 수 없게 단일화 협상에 응할 수밖에 없도록 할 가능성이 있다. 어쩌면 윤석열에게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굴욕적 상황으로 검찰에 항복 선언을 할 수 있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라는 충격적인 글을 올렸습니다. 물론 아직 어떤 내용인지 밝히지는 않았지만 그러한 제보가 있다는 걸로 봐서 충분히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거라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검찰 제국이 무섭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탈탈 털어서 문제되지 않을 사람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들은 바로 그것을 무기로 삼는다는 것이죠. 이준석을 굴복시킨 것처럼 안철수도 굴복을 시켜서 단일화 흉내를 낸다. 하지만 그 속내는 단일화가 아닌 바로 굴복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가정적인 얘기지만 그렇다고 마냥 무시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검찰 제국은 그들이 마음만 먹으면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사법부고 국회고 할 거 없이 다 찍어낼 수 있고 다 굴복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요. 그렇게 이번 선거는 정말이지 우리 국민 전체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역대 다른 선거 때와는 차원이 다른 그런 선거를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이 얼마나 국민을 무시하고 있는지 이번 추경 예산 합의 과정에서도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1분 1초가 다급하고 단돈 10,000원이 시급한데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뭐라고 했습니까? 왜 오늘이 아니면 안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전혀 아픈 사람들의 고통을 공감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인 김재섭도 SBS 시사 프로그램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재작년부터 불이 났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불이 났으니까 물을 부어야지 하는 것은 납득이 안 된다. 12월 초나 지금이나 영업제한은 똑같다.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받는 것은 오미크론 확산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부 영업제한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다. 오미크론 확산세와 상관없이 자영업자들은 늘 힘들어 왔고 앞으로도 힘들 예정이다. 그런데 굳이 한 달 반 만에 입장이 선회가 돼서 자영업자가 힘들어졌으니 추경 편성을 해서라도 지원을 하자는 것이 잘 생각하면 안 맞는 얘기다라고 입을 털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인 말은 한 번이면 그럴 수 있으나 2020년 총선 전에도 추경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했고 작년 재보궐 때도 추경 지원을 한 적이 있다. 한 번이면 급해서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거 반복되면 금권 선거 아닌가 의심이 든다라고 입을 털었습니다. 자, 말하는 거 보십시오. 자영업자 힘든 게 하루 이틀도 아닌데 왜 굳이 이렇게 촉박하게 서두르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영업자들은 늘 힘들었고 앞으로도 힘들 예정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힘들게 사는 사람들 굳이 선거 앞두고 서둘러서 추경 편성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표를 사기 위한 금권 선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국민의힘 사람들의 수준입니다. 윤석열도 마찬가지죠. 선거에서 이기면 50조 원 푼다고 말합니다. 쉽게 말해 돈 받으려면 나 찍어라 뭐 이런 겁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 정말 잘 판단하셔야 합니다. 저들은 저런 자들입니다. 하나에서 10까지 국민은 오로지 표,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저들의 사고에는 국민의 삶 안중에도 없습니다. 자, 한편 어제 대장동 그분으로 지목됐던 현직 대법관 조재현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었죠. 그러면서 한다는 말은 왜 대선 후보가 TV토론에서 대법관인 내 이름을 거론하느냐라는 것이었고 자신은 그분이 아니다라는 소리였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윤석열에게 타격이 불가피할 것 같으니 계산 끝에 나온 발언인 듯 싶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게 있습니다. 한동훈도 검언유착 사건 당시에 자신은 아니라면서도 이동재에 대해서는 고발을 못했지요. 윤석열도 아니라면서 현재 김만배를 고발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재현 역시도 당사자가 아니라면 김만배를 왜 고발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검찰에 대해서 왜 항의를 못하는 것일까요? 참 아이러니의 연속입니다. 특검 가보면 다 알게 될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